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증시는 휴일 동안에 아주 극강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미국 주가 오르고 또 하루 있다가 밀려버리면서 우리 시장의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는데요. 소위 파월 효과가 하루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올 FOMC가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물가, 금리 여기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거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뭐 기존의 스탠스를 또 크게 바꿀 이유도 별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네. 2700을 좀 넘보는 상황에서 다시 2650선까지 밀렸습니다. 2749고요. 코스닥은 890, 1% 정도 남짓 하락을 하고 있어서요. 또 금요일 부담도 있고요. 또 좀 해볼 만합니다. 전략 종목별로 보면 되겠고요.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는 존니 대표님이 오시는데 특별히 5월이고 해서 특별히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투자를 좀 해줄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할 텐데요. 저희가 이벤트로 존니 대표님이 쓰신 책을 또 자녀들과 함께 보라고 책을 좀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에 이 1시간 동안에 시장공감10 시간에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8288 중간에 몇 번 내보내드릴게요. 이쪽으로 문자를 하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이런 게 또 행운입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올해 기운이 몰아칠 수도 있으니까요. 책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이따가 또 중간에 공지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10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시장의 돈들도 그리고 묶여있던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잠금 해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오늘 전략 챙겨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OMC 결과 시간차 공격을 당한 느낌이에요. 정작 당일에는 환호했다가 하루 사이에 정말 극명하게 바뀌는 온도차를 느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장님의 전략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십니까? 예. 저희 아무래도 기대를 좀 많이 했죠. 5월 FOMC 회의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느낌인데 일단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필요가 없다. 라는 코멘트가 있은 후에 어떤 지표들을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코멘트가 있은 후에. 아무래도 연준이 제시한 어떤 긴축의 강도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 좀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현재 시장의 걱정, 악재거리들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인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의 락다운 등 공급망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이제 11일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미국의 4월 CPI가 나오는데 시장 기대치만큼 나와준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다시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올해 들어서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지표였다라는 걸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거 꼭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걸 기회로 삼아서 주식 비중을 되려 늘려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현금 확보를 쫙 조여놔야 되는 상황인지 오늘 다수의 앞선 전략 해주신 분들은 그래도 이거 기회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전체적으로 다 늘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핀셋식으로 내가 좀 포인트 되는 종목들만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는 보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 5월 FOMC 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지만 빅스텝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이제 가장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식, 결국에 이제 주도주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성장이 있거나 모멘텀이 좀 뚜렷해 보이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 우선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실적주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반드시 상기를 하셔야 되고 1분기 실적 이제 5월 16일이 마지막 발표일이거든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음 분기까지 뭘 가져갈지 선별을 해서 이제 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월 중순까지 기관 쪽에서 특히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뭘 담는지 잘 훔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컨닝하면 죄잖아요. 네. 큰 죄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컨닝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얌체처럼 여우처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섹터나 종목에 투자를 해서 매집을 하는지 잘 좀 찾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얌체 여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빈집을 공략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기관들이 채워나가는 종목군들이 어디일지 그리고 핀셋처럼 저희가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은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다가올 어떤 모멘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5월 20일에 방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랑 2차 전지. 네. 네. 그래서 결국 미국 투자를 얻어내는 부분이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섹터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먼저 좀 가려내 보자면 우선 아무래도 테일러 증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실적 1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향후 실적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종목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가지에 이제 교집합된다면 뭐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과 2차 전지 하면은 뭐 몇 년 후에 증설 스케줄이 뭐 이런 걸 우선시 했었는데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당장의 실적 1분기 실적 좋아, 2분기 실적 좋아, 이제 실적을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이제 올해 실적이 성장한다. 근데 밸류도 싸다. 이러면 더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게 예를 들자면 이제 셀업체로는 삼성 SDI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재로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는 에코프로 BM, 하반기에는 LNF 정도 선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도하게 이 와중에도 상승을 지켜내는 섹터가 있죠. 방산과 항공우주입니다. 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대장주들이. 네. 그리고 1분기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일단 이번 이벤트가 6월 15일에 누리호 재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이벤트 시기까지는 우상한 기조를 그려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쭉 풀어주셨고요. 아무리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도 이건 하고 가야겠습니다. AS 하나 해야 되는데요. 원티드 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와 함께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종목인데 네. 이번 주 초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서 이거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화요일에 갑자기 장중에 7% 하락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아서 제가 이제 직접 원티드랩 IR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의 원인은 1분기 실적 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20억이었는데 12억으로 지금 나왔는데 인건비랑 마케팅 비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신규 채용 인원 계획된 게 70명 정도 되는데 1분기에 이제 핵심 인력 12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통한 일회성 비용이 영업이익률을 좀 저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인건비 쪽에서 이제 퇴직 충당금이 1분기에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규 채용 인원이 한 70명 중에 좀 12명 채용했으면 남은 채용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맞아요. 이게 인건비 부담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1분기보다 2분기 매출액이 좀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율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매출과 이 회사가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약간 한 달 정도 발생을 해요. 오차가.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이제 선 집행을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합격자가 출근을 해야지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차가
이제 한 1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회사 측 얘기로는 4월의 성과가 1분기에 거둔 성과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 궤도에는 큰 이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다음 주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화요일부터 NDR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시장과 좀 소통을 잘 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훼손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업이 좀 더 커지는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의 스타일상 실적에서 약간만 미스가 나더라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과 소통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몇 달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는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단기적 관점으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채용 시장의 변화를 보고 투자하신 거라면 뭐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티드 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이거는 AS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감 있게 종목에 대한 계속해서 전략을 함께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첫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성장은 계속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쪽 장비 업체인데 포인트 잡아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삼성전자 증설과 함께 기대하자라는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삼성의 증설과 트렌드를 함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원익 IPS는 이제 다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증착하고 식각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기업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 고객 매출 비중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20%가 SK하이닉스랑 중국 쪽.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낸드나 파운드리 설비 발주에 가장 좀 민감하고 실적 변동성도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익 IPS의 장비에 저는 큰 엣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이 종목을 추천하냐?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증설이 이제 계속 될 텐데 여기서는 좀 빠질 수 없는 수혜 기업으로 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발표가 됐고 연초에 그래서 조정을 좀 뭐 시장과 같이 좀 세게 받았었어요. 이게 나아질까요? 예. 4분기에 충격적으로 적자를 기록했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수주의 실적 수주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네.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1분기부터는 이제 좀 EPS 추정치도 이를 반영을 해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서서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집중됐던 이제 SK 하이닉스의 신규 장비 투자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올해 1분기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실적 올해 1분기는 한 영업이익 200억 정도는 무난하게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시작으로 해서 2분기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년 꾸준하게 캐펙스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수혜의 중심에는 원익 IPS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놓고 보다 보니까요. 4월 20일경에 정말 긴 장대 양봉이 있고 그날 네. 거래량도 팡 터졌어요. 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타사의 공시에서 좀 힌트를 찾아봐야 돼요. 하나는 삼성중공업의 평택 3공장 마감공사 수주 금액이 상향 공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텍이라는 기업의 이제 평택 4공장의 소방 관련 공사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이 공시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P3 쪽에 전공정 발주가 지금 한 5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팹 공사 규모가 커지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발주 규모도 더 커지겠구나.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P3뿐만 아니라 P4까지도 이제 기반 설비 투자 공시가 이제 되다 보니까 평택 4공장도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증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한 방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날 P3 관련한 얘기하면서 저도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복귀를 해주시는데 그럼 앞으로 기대할 모멘텀은 장비 발주가 계속 늘어나느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봐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고요. 가장 빠르게는 아마 5월에 하부층 P3 쪽의 하부층에 낸드 발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층에 이제 D램과 파운드리 장비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후로는 뭐 P4랑 테일러향 신규 파운드리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좋은 기업, 싸진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네네.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익 IPS 그러면 치고 빠지는 전략이 맞을지 아니면 좀 차분히 모아가는 게 맞을지 언제 들어갈지. 네, 일단 이 장비주의 특성상 이 핵심 고객사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흐름 자체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는 이제 사이클 바닥권에서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확인되는 타이밍에 뭐 2분기나 요럴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단기 모멘텀을 보시고 이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 장비주는 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요. 워낙 쌉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그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익 IPS 그렇다면 얼마의 목표가 생각하시는지. 네, 가격 전략은 목표가 4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인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원익 IPS 저희 같이 흐름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합니다. 한국카본 본행제 업체예요. 동성화인텍과 네. 함께 본행제 업체로 유명하죠. 고객님 추가요. 어떤 맥락일지 느낌은 확 오는데 첫 번째 포인트 잡아봅니다. 수주 확대 기대감. LNG에 대한 중요도가 사실 전쟁 이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자재 쪽 더 주목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요즘 관심 받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LNG 이제 이 회사는 본행제에서도 이제 GTT의 양대 기술이 이제 마크 3라고 해서 멤브레인 화물창에 뭐 RPUF라는 어떤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본행제라고 하는 소재고 2차 방벽이 이제 트리플렉스라는 것도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이 본행제가 대체 LNG 선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먼저 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를 이제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액체 상태냐 이게 액체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체 상태보다 더 많은 양을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운반을 하는데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적정 영하 163도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게 LNG 본행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조금의 이 손실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이제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LNG 업황이 사실 좋아야지 본행제도 계속 좋을 맞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LNG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의 시각이 더 많긴 한데 의견들은 분분해요. 과장님 어떠세요? 저는 현재 천연가스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선사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LNG 캐리어 발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소성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발주가 늦어져서 만약에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다 차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LNG 수주를 기다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업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본행제 업체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성화인텍보다 한국카본이 더 매력적인 포인트를 들어봐야 되는 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기관의 수급이 저는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형 조선사보다는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쪽으로 좀 몰리고 있고요. 현재 이제 추가적인 뭐 수주도 계속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사 추가가
모멘텀이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좀 어렵긴 한데 네. LNG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BOR이라는 거거든요. BOR을 최소화하는 부분인데 네. 이 BOR이 뭐냐? LNG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일 자연 기화율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높아지면 화물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게 다 돈인데.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GTT라는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위해서 이 BOE를 기존 제품보다 더욱 강화된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작년 7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제품에 이제 그 RPUF가 마크 3만큼이나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5월 2일 날 공시가 나왔죠. 한국화본이 대우조선해양과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지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번 계약건이 향후 LNG선 화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마크 3뿐만 아니라 넘버 96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고 이번 공시의 의미는 결국에 한국화본의 전방이 50% 추가될 수 있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선과 이런 기자재 쪽은 시간차를 두고 또 기자재가 확 더 주목받는 순간이 분명 올 텐데요. 한국화본 그럼 앞으로 실적 추정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원재료비 증가로 인해서 실적 부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주 산업은 특성상 수주 잔고를 따라서 주가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2023년, 24년 계속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PQ 상승하는 국면 예상하고 있고요. 과거 2020년 매출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 실적의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회로 여겨서 저희가 관심을 둔다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의 목표가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장에서도 한국화본은 6% 이상 올라가네요. 과장님은 목요일에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목요일에 저희한테 미리 종목 대본을 쭉 보내주시는데 네. 금요일에 이미 올라버립니다. 미리 방송을 하시면 좋겠다. 일정 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일단 한국화본과 원익 IPS 오늘의 종목 골라주셨으니까요. 잔금해제 이 내용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유영화의 잔금해제 검색하셔서 한 번 더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과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